자, 오늘도 할머니 품 안으로 오렴. 이불을 잘 덮고. 오늘 밤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거야. 할머니가 어렸을 때 살던 마을 이야기란다. 지금은 그 마을이 많이 달라졌어.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고 넓은 길이 생겼지. 하지만 할머니 기억 속에는 그때 그 마을이 아직도 생생하단다. 좁은 골목길, 흙길, 초가집들, 그리고 그곳에서 살던 정겨운 사람들. 겨울밤이면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여름밤이면 마당에 평상을 펴고 누웠지. 별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 오늘은 그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들려줄게. 할머니가 직접 본 것도 있고 어른들한테 들은 것도 있단다. 자, 눈을 감아보렴. 이제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 거야. 할머니가 어렸을 때 그 따뜻했던 마을로. 준비됐니? 그럼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첫 번째 이야기. 장터의 엿장수 아저씨. 할머니가 7살 때였어. 마을에는 5일장이 섰단다. 5일마다 한 번씩 장이 서는 거지. 장날이 되면 온 동네가 들썩였어.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지게에 물건을 지고 장터로 갔어. 채소를 파는 사람, 생선을 파는 사람, 옷을 파는 사람, 참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 그 중에서 할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어. 바로 엿장수 아저씨였단다. 엿이여, 맛있는 엿이여. 엿장수 아저씨의 목소리는 멀리서도 들렸어. 그 목소리만 들으면 마을 아이들은 모두 달려나갔지. 엿장수 아저씨는 큰 가위를 들고 계셨어. 딱딱한 엿덩어리를 그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주셨지. 하지만 엿을 사려면 돈이 필요했어. 그때 아이들은 돈이 없었단다. 그래서 엿장수 아저씨는 물물 교환을 해주셨어. 헌 고무신 가져오면 엿 1조각, 깨진 그릇 가져오면 엿 2조각. 아이들은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을 모아서 엿장수 아저씨한테 가져갔어. 할머니도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엿장수 아저씨한테 갔단다. 손에는 깨진 사기 그릇 하나를 들고 있었지. 아저씨, 이거 주면 엿 주세요. 엿장수 아저씨는 할머니를 내려다보셨어. 아저씨는 키가 아주 크셨거든. 이거 하나로는 엿을 못 줘. 2개는 가져와야지. 할머니는 속상했어. 집에는 깨진 그릇이 하나밖에 없었거든. 그때 옆에서 한 소년이 말했어. 아저씨가 인색하시네. 그것도 안 주시고. 소년은 마을 부잣집 아들이었어. 늘 좋은 옷을 입고 다녔지. 넌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엿장수 아저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어. 이 아이는 돈이 없어. 그래서 깨진 그릇을 가져온 거야. 나도 장사를 해야 하는데 그릇 하나로는 손해야. 할머니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 엿이 너무너무 먹고 싶었거든. 그때 엿장수 아저씨가 말씀하셨어. 그런데 말이야, 오늘 내가 좋은 일을 하나 하고 싶은 날이네. 이 아이한테 특별히 엿을 하나 줘야겠어. 정말이요? 할머니가 눈을 반짝였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엿장수 아저씨가 웃으며 말씀하셨어. 앞으로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줘야 해. 약속할 수 있니? 네, 약속해요. 엿장수 아저씨는 큰 가위로 엿을 싹둑 잘라서 할머니한테 주셨어. 할머니는 엿을 받아들고 너무 기뻤단다. 그 엿은 달콤하고 고소했어. 고맙습니다, 아저씨. 할머니가 인사하고 돌아서는데 엿장수 아저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어. 착하게 자라라, 아가씨. 그리고 오늘 일을 잊지 말거라. 시간이 흘렀어. 할머니는 그날의 약속을 잊지 않았단다. 누군가 어려울 때 도와주려고 노력했지.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 할머니가 12살이 되던 해였단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단다.
눈이 많이 내렸고 먹을 것이 부족했지. 어느 날 할머니는 길에서 누군가를 보았어. 추운 날씨에 떨고 있는 할아버지였지. 자세히 보니 그 할아버지는 옛날 엿장수 할아버지였단다. 하지만 이제는 늙고 병들어 계셨는다. 아저씨, 할머니가 달려갔어. 엿장수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알아보지 못하셨어.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집으로 모셨어. 따뜻한 방에 모시고 밥을 드렸지. 할머니네는 가난했지만 그래도 나눌 수 있는 건 나눴단다. 엿장수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어. 고맙구나. 너무 고맙구나. 아저씨, 저 기억하세요? 옛날에 깨진 그릇 하나 가지고 갔던 아이요. 엿장수 할아버지는 눈을 크게 뜨셨어. 아, 그때 그 아이구나. 그래, 기억나는구나. 저는 그때 아저씨한테 받은 걸 잊지 않았어요. 아저씨가 약속하라고 하셨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주라고요. 엿장수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셨어. 네가 그 약속을 지켰구나. 착한 아이야. 그 겨울 내내 할머니 식구들은 엿장수 할아버지를 돌봐드렸단다. 봄이 왔어. 할아버지는 건강을 되찾으셨단다. 떠나시기 전날 할머니는 할머니를 불러 앉히셨어. 아가씨, 네가 나한테 해준 것을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 할아버지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어. 작은 주머니였지. 이건 내가 평생 장사하며 모은 거야. 많지는 않지만 네가 가져라. 그리고 나중에 네 아이들한테 말해주렴. 세상은 서로 도우며 사는 거라고. 할아버지, 그리고 이것도. 할아버지는 낡은 가위를 꺼내셨어. 바로 그 엿을 자르던 가위였지. 이 가위는 많은 사람들을 웃게 해줬단다. 아이들한테 엿을 잘라주면서 참 많은 웃음을 받지. 이제 이 가위는 네가 간직해라. 그리고 기억하렴. 작은 것이라도 나누면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 엿장수 할아버지는 다음 날 떠나셨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셨단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가위를 평생 간직했어. 그리고 그 가위를 볼 때마다 생각했지. 나눔의 가치를.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그래서 할머니는 평생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단다. 누군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나눌 수 있을 때 나누면서. 그 낡은 가위는 지금도 할머니 서랍 속에 있단다. 그걸 볼 때마다 할머니는 옛날 그 따뜻했던 장터를 떠올린다고. 엿지요, 마시는 엿이요. 그 목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것 같구나. 엿장수 아저씨 이야기, 마음이 따뜻해지지? 작은 친절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단다. 그리고 그 친절은 다시 돌고 돌아 좋은 일이 되는 거지. 자, 다음 이야기는 우물가 이야기란다. 옛날에는 마을마다 공동 우물이 있었어. 그 우물가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 편안히 눈을 감고 있으렴. 이제 우리는 마을 우물가로 가볼 거야. 두 번째 이야기. 우물가의 아낙네들. 마을 마은 가운데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단다. 그 우물은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함께 쓰는 우물이었어. 아침 저녁으로 사람들이 물을 길러왔지. 특히 아낙네들은 매일 우물가에 모여서 빨래도 하고 물도 길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단다. 할머니도 어머니를 따라 자주 우물가에 갔어. 어머니는 큰 물동이를 이고 가셨고 할머니는 작은 바가지를 들고 갔지. 우물가에는 늘 사람들이 있었어. 아침 일찍 오시는 분은 김씨 아주머니셨어. 부지런하시기로 유명했단다.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다른 아낙네들이 인사했어.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하지 않나요? 김씨 아주머니가 웃으며 답하셨어. 그 다음에 오시는 분은 박씨 아주머니였어. 목소리가 크시고 웃음이 많으신 분이셨지. 어머, 오늘 날씨 좋네요. 빨래하기 딱 좋아. 그리고 이씨 할머니도 오셨어.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단다.
할머니, 제가 물 길러드릴게요. 젊은 아낙네들이 도와드렸어. 고맙네, 고마워. 이씨 할머니는 늘 고마워하셨지. 이렇게 우물가는 늘 웃음소리로 가득했어.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 새로운 아낙네가 우물가에 나타났단다. 이웃 마을에서 시집온 최씨 댁이었어. 최씨 댁은 조용하고 말이 없으셨어. 다른 아낙네들이 말을 걸어도 고개만 끄덕이고 대답을 잘 안 하셨지. 저 사람 좀 이상하네. 누군가 수근거렸어. 말도 안 하고 우리를 무시하나 봐. 사람들은 최씨 댁을 조금씩 멀리하기 시작했어. 할머니 어머니도 처음에는 그랬단다. 최씨 댁한테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으니까 어색했지.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 할머니가 우물가에서 놀다가 그만 돌에 걸려 넘어졌어.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났지.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어. 그때였어. 최씨 댁이 달려오셨어. 괜찮니? 어디 다쳤니? 최씨 댁은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안아주셨어. 그리고 치마폭으로 피를 닦아주셨지. 아프지? 울지 마. 괜찮아. 최씨 댁의 목소리는 아주 다정했어. 처음 듣는 목소리였지만 너무나 따뜻했단다. 할머니는 울음을 그치고 최씨 댁을 올려다보았어. 최씨 댁은 웃고 계셨어. 아주 부드러운 미소였지. 엄마! 할머니가 소리쳤어. 할머니 어머니가 달려오셨어. 어머, 괜찮니? 뭐 하다가? 최씨 댁이 말없이 할머니를 어머니한테 넘겨주셨어. 고맙습니다. 할머니 어머니가 인사하셨어. 최씨 댁은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우물로 가셨어. 그날 저녁, 할머니는 어머니한테 물었어. 엄마, 최씨 댁 아주머니 왜 말이 없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 저분은 말을 못 하신단다. 말을 못해요? 응,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 하시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걸어도 대답을 못 하시는 거지. 우리가 몰랐던 거야.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 다음 날 할머니 어머니는 최씨 댁을 찾아갔어. 다른 아낙네들도 함께 갔지. 최씨 댁, 미안합니다. 우리가 몰랐어요. 최씨 댁은 놀란 표정이었어. 하지만 곧 미소를 지르셨지. 어머니는 손짓으로 이야기하셨어. 앞으로 우리 친하게 지내요. 우물가에서 자주 만나요. 최씨 댁도 손짓으로 대답하셨어. 고맙다고, 기쁘다고. 그날 이후로 우물가 풍경이 달라졌어. 아낙네들은 최씨 댁과 이야기할 때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어. 그리고 최씨 댁의 손짓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 최씨 댁도 조금씩 마음을 열으셨어. 손짓으로, 표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하셨단다. 어느 날 박씨 아주머니가 고민이 있으셨어. 어떻게 하지? 시어머니가 편찮으신데. 아낙네들이 모여서 의논했어. 최씨 댁이 다가오셨어. 그리고 손짓으로 뭔가 말씀하셨지. 아낙네들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 하지만 최씨 댁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설명하셨어. 아, 약초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씨 아주머니가 물었어. 최씨 댁이 고개를 끄덕이셨어. 산에서 나는 약초로 다려드리면 좋다는 거구나. 최씨 댁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 박씨 아주머니는 감격했어. 고마워요, 최씨 댁. 어디서 나는 약초인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최씨 댁은 박씨 아주머니를 데리고 산으로 갔어. 그리고 약초를 캐서 드렸단다. 시어머니는 그 약초 덕분에 건강을 되찾으셨어. 그 일이 있고 나서 사람들은 알게 되었어. 최씨 댁은 말은 못하지만 마음씨가 아주 곱고 지혜로운 분이라는 것을요. 시간이 흘렀어. 우물가 아낙네들은 이제 최씨 댁 없이는 안 되는 사이가 되었단다. 누가 아프면 최씨 댁이 약초를 캐다 주셨어. 누가 고민이 있으면 최씨 댁이 옆에 앉아 들어주셨지. 말은 없었지만 최씨 댁의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했어.
어느 여름날이었어. 마을에 큰 홍수가 났어. 물이 넘쳐서 집들이 떠내려갈 뻔했지. 우물도 흙탕물로 가득 찼단다. 사람들은 걱정했어. 어떡하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그때 최씨댁이 나섰어. 손짓으로 사람들한테 말했어. 자신을 따라오라고. 최씨댁은 사람들을 산속으로 데리고 갔어. 깊은 산속에는 맑은 샘물이 있었단다. 사람들은 감탄했어. 이런 샘이 있는 줄 몰랐네? 최씨댁, 어떻게 알았어요? 최씨댁은 미소만 지르셨어. 마을 사람들은 홍수가 지나갈 때까지 그 샘물을 길어 마셨어. 최씨댁 덕분에 모두 무사할 수 있었지. 홍수가 지나고 난 마을 사람들은 모였어. 최씨댁한테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까요? 이씨 할머니가 말씀하셨어. 감사의 마음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란다. 앞으로 최씨댁을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게 진짜 감사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 그날 이후로 최씨댁은 마을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단다. 우물가에선 늘 최씨댁을 중심으로 아낙네들이 모였어. 말없이 앉아 계셔도 그 존재만으로 따뜻함을 주는 분이었지. 할머니는 그때 배웠단다. 말이 많다고 해서 마음도 많은 게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말 없는 사람이 더 큰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도 할머니는 그 우물가를 떠올린단다. 아낙네들의 웃음소리, 물 깃는 소리, 그리고 그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던 최씨댁의 모습을요. 우물가 이야기 어땠니? 말이 전부가 아니란다. 때로는 말 없는 사랑이 더 크지.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가볼까? 방앗간 할아버지 이야기란다. 옛날에는 곡식을 빻으려면 방앗간에 가야 했어. 그 방앗간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 편안히 누워 있으렴. 이제 우리는 방앗간으로 가볼 거야. 마을 어귀에 오래된 방앗간이 있었어. 물레방아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방앗간이었지. 그곳에는 방앗간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단다. 할아버지는 아주 과묵하신 분이셨어. 말수가 적고 늘 묵묵히 일만 하셨지. 사람들이 곡식을 가져오면 말없이 받아서 빻아주셨어. 일이 끝나면 고개만 끄덕이셨지. 할아버지는 혼자 사셨어. 가족이 없으셨단다.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조금 무서워했어. 말도 없고 늘 심각한 표정이셨으니까. 하지만 할아버지의 일솜씨만큼은 최고였어. 쌀을 빻으면 고운 쌀가루가 되고 보리를 빻으면 고운 보리가루가 되었지. 할머니도 어머니를 따라 가끔 방앗간에 갔어. 방앗간은 늘 고소한 냄새로 가득했어. 곡식 빻는 소리도 들렸지. 쿵덕 쿵덕 쿵.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소리였어. 할머니는 방앗간이 신기했어. 큰 물레방아가 돌아가면서 절구가 곡식을 찢는 모습이 재미있었거든. 어느 날이었어. 할머니 집에 큰일이 생겼단다. 아버지가 갑자기 편찮으셨단다. 의원 선생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 약을 쓰셔야 합니다. 하지만 약초를 아주 곱게 빻아야 해요. 어머니는 걱정하셨어. 집에는 약을 빻을 도구가 없었거든. 방앗간에 가봐야겠어. 어머니가 말씀하셨어.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 방앗간 할아버지는 곡식만 빻지 약초는 안 빻으신다고 했거든. 그래도 어머니는 할머니를 데리고 방앗간으로 갔어. 할아버지, 부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 방앗간 할아버지는 일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돌리셨어. 아이 아버지가 아파서 약초를 빻아야 하는데 여기서 빻을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 안 됩니다. 나는 곡식만 빻습니다. 어머니는 실망하셨지만 계속 부탁하셨어. 제발 부탁드립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돌리시고 다시 일을 하셨어. 어머니는 할머니 손을 잡고 돌아서려고 했지. 그때였어. 할머니가 울음을 터뜨렸단다. 할아버지, 아빠가
아빠가 아파요. 어린 할머니는 정말 걱정이 돼서 운 거야. 할아버지는 등을 돌리고 계셨지만 할머니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것 같았어. 잠시 후 할아버지가 돌아서셨어. 약초를 주시오. 정말요? 어머니가 놀라셨어. 어서 주시오. 해가 지기 전에 빻아야 하오. 어머니는 감사하며 약초를 건네셨어. 할아버지는 약초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으셨어. 그리고 방화를 준비하셨지.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할아버지는 큰 방화를 쓰지 않으셨어. 작은 절구와 공이를 꺼내셨단다. 이건 어머니가 놀라셨어. 약초는 정성껏 빻아야 하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 기계로 빻으면 약효가 떨어지지. 할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앉으셨어. 그리고 손으로 직접 약초를 빻으시기 시작했어. 쿵, 쿵, 쿵. 할아버지의 손은 거칠었지만 움직임은 아주 조심스러웠어. 땀이 흘렀어. 손목이 아팠을 거야. 하지만 할아버지는 멈추지 않았단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가만히 바라보았어.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이제 무서운 표정이 없었지. 대신 진지하고 따뜻한 표정이 있었지. 1시간이 넘게 지났어. 드디어 약초가 고운 가루가 되었어. 다 됐소.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 이걸로 약을 다려 드리시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연신 인사하셨어. 가시오. 할아버지는 다시 등을 돌리셨어.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필요 없어. 그냥 가시오. 하지만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어. 어머니는 할머니 손을 잡고 방앗간을 나왔어. 집으로 돌아와서 약을 다려 아버지께 드렸어. 신기하게도 아버지는 그날 밤부터 좋아지셨단다. 며칠 후 아버지가 건강을 되찾으셨어. 어머니는 방앗간 할아버지께 보답하고 싶으셨어. 집에서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서 할머니와 함께 방앗간으로 갔지. 할아버지, 어머니가 불렀어. 할아버지는 일하고 계셨어. 저번에 도와주셔서 감사해서 이거라도 드시라고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을 저으셨어. 필요 없어. 제발 받아주세요. 아이 아버지가 건강해졌어요. 모두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 하지만 어머니가 계속 부탁하자 결국 받으셨단다. 고맙소.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따뜻했어. 할머니가 물었어. 할아버지, 왜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으셨어. 그러다가 천천히 말씀하셨단다. 옛날에 내가 약을 잘못 빻은 적이 있었단다. 그 약을 먹은 사람이 더 아파졌지. 그래서 다시는 약을 빻지 않으려고 했어. 어머니와 할머니는 조용히 들었어. 하지만 네가 우는 걸 보니 할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 내 손녀가 생각났단다. 옛날에 내 손녀도 네 나이쯤 됐었지. 손녀가 있으셨어요? 할머니가 물었어. 있었지. 할아버지의 눈이 촉촉해졌어. 하지만 오래전에 병으로 떠났단다. 내가 약을 구하지 못해서. 할머니는 깨달았어.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살아오셨는지를. 할아버지는 손녀를 잃은 아픔을 혼자 안고 사셨던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어. 이제 제가 할아버지 손녀가 될게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어. 뭐라고? 제가 할아버지 손녀 할게요. 자주 놀러 올게요. 할아버지는 말씀이 없으셨어. 하지만 눈가가 붉어지셨어. 고맙구나. 정말 고맙구나.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자주 방앗간에 갔어.
할아버지는 이제 할머니를 보면 미소를 지으셨어. 할머니한테 방아 찧는 법도 가르쳐 주셨지. 그리고 가끔 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 젊었을 때 이야기, 손녀와 함께 했던 행복했던 시절 이야기. 할아버지는 더 이상 무서운 사람이 아니었어. 따뜻하고 다정한 할아버지셨지.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할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어. 아이들이 방앗간에 놀러 가도 할아버지는 내쫓지 않으셨어. 오히려 방아 찧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갓 빻은 곡식가루를 맛보게 해주셨지. 할아버지, 이거 고소해요. 그래, 신선한 게 제일 맛있는 법이지. 할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방앗간에 울려 퍼졌어. 시간이 흘러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드셨어. 어느 날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부르셨어. 너 때문에 내 남은 인생이 행복했단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 손녀를 잃고 마음을 닫고 살았는데 네가 다시 마음의 문을 열어줬어. 할아버지,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거더구나. 서로 기대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거야. 할아버지는 할머니 손을 꼭 잡으셨어. 고맙다, 우리 손녀. 정말 고맙다. 얼마 후 할아버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어. 마을 사람들 모두가 슬퍼했어. 모두들 깨달았거든.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를. 할머니는 방앗간 앞에 서서 울었어. 쿵덕쿵덕쿵. 물레방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 할아버지는 떠났지만 할아버지가 남긴 것들은 여전히 마을에 남아 있었지. 그리고 할머니는 평생 기억했단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차가워 보이는 사람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작은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지금도 할머니는 물레방아 소리를 들으면 그 할아버지를 떠올린단다. 쿵덕쿵덕쿵. 그 소리 속에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마구나. 방앗간 할아버지 이야기 마음이 찡하지? 사람은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란다. 차가워 보여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 남았어. 오늘 밤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란다. 많이 졸리지? 하지만 이 이야기만큼은 꼭 들어야 해. 마을잔치 이야기거든. 편안하게 눈을 감고 있으렴. 이제 우리는 달밤의 마을로 가볼 거야. 네 번째 이야기. 달밤의 마을잔치. 1년에 한 번 가을 추수가 끝나면 마을에서는 큰 잔치가 열렸어. 달빛잔치라고 불렀단다. 가장 큰 보름달이 뜨는 밤에 열리는 잔치였지. 마을 사람들은 모두 마을 어기 넓은 마당에 모였어. 음식을 가져오고 돗자리를 펴고 둘러앉았지. 할머니가 10살 되던 해였어. 그해 추수는 특별했어. 날씨가 좋아서 곡식이 풍성했거든. 사람들 모두 기뻐했단다. 올해는 정말 잘 됐어. 이렇게 풍년이 든 게 오래간만이야. 달빛잔치 준비가 시작되었어. 아낙네들은 음식을 만들었어. 송편, 인절미, 약밥, 나물, 정성껏 준비했지. 아저씨들은 마당을 정리하고 큰 불을 피울 준비를 했어. 아이들은 신나서 뛰어다녔어. 잔칫날만큼 재미있는 날이 없었거든. 드디어 잔칫날이 되었어. 해가 지고 달이 떠올랐어. 커다란 보름달이 하늘 가득 빛났단다. 우와! 아이들이 환호했어.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 각자 음식을 가져왔지. 마당 한가운데는 큰 불이 타올랐어. 불빛과 달빛이 함께 마을을 밝혔단다. 자, 이제 시작하자. 마을 이장님이 말씀하셨어. 잔치는 음식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했어. 신기한 건 잔치에서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었어. 모두가 똑같이 둘러앉아서 음식을 나눠 먹었지. 이거 맛있네요. 우리 집 인절미도 드세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 할머니는 어머니 옆에 앉아서 음식을 먹었어. 달콤한 송편이 정말 맛있었단다. 식사가 끝나자 노래와 춤이 시작되었어.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북을 치셨어. 둥둥둥둥. 아저씨들이 장구를 쳤어. 덩덩 기덕쿵덕. 할머니들이 노래를 부르셨어. 옛날 노래, 농사 짓는 노래, 사랑 노래. 그 노래에 맞춰 사람들이 춤을 췄어. 어른들도 아이들도 모두 함께 춤을 췄단다. 할머니도 친구들과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았어. 너무 재미있었어. 온 세상이 즐거운 것 같았지. 그때였어. 마을 어귀에서 누군가 나타났어. 낡은 옷을 입은 한 분이었지. 사람들이 춤을 멈추고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어.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이 아니었어. 떠돌이 거지 할아버지였단다. 죄송합니다만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 하룻밤만 쉬었다 가도 될까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어. 거지잖아. 잔치에 방해가 되는데. 몇몇 사람들은 못마땅한 표정이었어. 그때 마을 이장님이 나서셨어. 어서 오시오. 이장님이 할아버지를 맞았어. 우리 마을 잔치에 오신 것을 환영하오. 하지만 저는 거지입니다. 그래서 어떻소? 이장님이 웃으셨어. 오늘은 잔칫날이요. 잔칫날에는 모두가 손님이요. 이장님은 할아버지를 불가에 앉히셨어. 그리고 음식을 갖다 드렸지. 마음껏 드시오.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어.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았어. 그리고 어머니한테 물었어. 엄마, 저 할아버지 불쌍해요. 우리가 더 잘해드려야 하지 않아요? 어머니는 할머니를 쓰다대무며 말씀하셨어. 그래, 착한 마음이구나. 가서 송편 드려라. 할머니는 송편을 들고 할아버지한테 갔어.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바라보셨어. 그리고 부드럽게 웃으셨지. 고맙구나, 아가씨.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 네 마음씨가 이 송편보다 더 달콤하구나. 할머니는 수줍이 웃었어. 그날 밤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 할아버지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신 거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맑고 아름다웠단다. 마을 사람 모두 놀랐단다. 어떤 노래는 슬펐고 어떤 노래는 기뻤어. 할아버지는 여러 지역의 노래를 알고 계셨지.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어. 할아버지의 노래에는 인생이 담겨 있었어.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이별도. 노래가 끝나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 정말 아름다운 노래였습니다.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 나는 평생 떠돌아다녔어. 여기저기 다니며 사람들을 만났지. 그들한테서 노래를 배웠고 이야기를 들었소. 가진 건 없지만 이 노래들만큼은 내 보물이요. 이장님이 말씀하셨어. 할아버지, 우리 마을에 계시면 어떻소? 우리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시오. 할아버지가 놀라셨어.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시겠소? 물론이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외쳤어. 그날 밤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춤추고 노래했단다. 달빛 아래서 모두가 하나가 되었단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마을 사람도 떠돌이도 모두가 함께 웃고 노래했지. 할머니는 그 광경을 평생 잊지 못했어.
밝은 달빛 아래 불빛이 타오르고 사람들이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도는 모습. 그건 마치 꿈 같았어. 아름다운 꿈. 잔치는 밤 늦게까지 계속되었어. 아이들은 지쳐서 어머니 품에 안겨 잠들었고 어른들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어. 할머니도 어머니 무릎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았어. 밝은 달과 별들이 내려다보고 있었어. 엄마, 할머니가 속삭였어. 오늘이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딸. 어머니가 할머니 머리를 쓰다듬으셨어. 오늘 밤을 잊지 마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함께하는 이 순간을. 할머니는 어머니 품에서 스르르 잠들었어. 꿈속에서도 노랫소리가 들렸고 달빛이 빛났단다. 그 떠돌이 할아버지는 마을에 남았어.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한테 작은 집을 마련해 드렸고 할아버지는 아이들한테 노래를 가르쳐 주셨지. 할머니도 할아버지한테 노래를 배웠어. 그 노래들은 지금도 할머니 기억 속에 살아있단다. 그리고 할머니는 배웠어. 진짜 잔치는 화려한 음식이나 큰 마당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마음이 만드는 거라는 것을. 누구든 환영받는 곳, 누구든 함께 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진짜 잔치라는 것을. 지금도 큰 보름달이 뜨면 할머님은 생각한단다. 그날 밤 달빛 잔치를, 함께 웃고 춤추던 사람들을, 떠돌이 할아버지의 아름다운 노래를, 그리고 모두가 하나가 되었던 그 따뜻한 밤을. 자, 이제 오늘 밤 이야기가 모두 끝났구나. 오늘은 옛날 우리 마을 이야기를 들었지. 친절한 엿장수 아저씨, 말없이 사랑을 나눈 최시댁 아줌마, 상처를 안고 살았던 방앗간 할아버지, 그리고 달빛 아래서 모두가 하나가 되었던 마을 잔치. 모두 할머니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들이란다. 그 시절은 가난했어. 먹을 것도 부족하고 살기 힘들었지. 하지만 사람들 마음만큼은 풍요로웠단다. 서로 돕고 나누고 함께 웃고 울었지. 이웃이 아프면 내일처럼 걱정했고 이웃이 기쁘면 함께 기뻐했어. 지금은 그런 마을이 많이 사라졌구나. 하지만 그 마음만큼은 사라지면 안 된다고 할머니는 생각한단다. 서로를 돌아보는 마음, 나누는 마음, 함께하는 마음. 그게 바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란다. 자, 이제 정말 잠들 시간이야. 오늘 밤 꿈속에서는 장터의 엿장수 아저씨를 만나고 우물가에서 아낙네들과 이야기 나누고 방앗간 할아버지와 함께 곡식을 빻고 달빛 아래서 함께 춤을 추렴. 편안히 잠들어라. 옛날 마을의 따뜻함을 기억하며. 잘 자거라, 우리 아가. 할머니가 여기 있단다. 내일 밤 또 다른 이야기를 좋은 꿈 꾸렴. 할머니도 함께 잠들게.